김성국 대표와 함께하는 긴급진단입니다. 우리 군이 애기봉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이른바 철탑을 철거를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애기봉 전망대 등탑인데요. 정확한 용어는 43년 만입니다. 애기봉 그 김포에 있는 그 성탄절날 불 들어오는 탑을 43년 동안 밝혀왔는데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죠. 그리고 이걸 43년 만에 하필이면 이 시점에 군이 철거하기로 한 겁니다. 왜 그랬느냐? 물론 지금 군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국방부 관계자 얘기입니다. 지난해 안전진단 결과 애기봉 등탑이 무너질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와서 이를 철거하기로 했다. 자, 지난해 말에 애기봉 등탑이 무너질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왔다. 그래서 철거하기로 했다는 게 왜 2년 만에 이걸 하게 되는지, 이 국방부의 해명은 핑계를 위한 핑계일 뿐이다. 누가 봐도 이거는 설득력이 없는 얘기고요. 아마도 좀 남북관계 이른바 유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조치에 나선 게 아닌가,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조치죠. 철거는 했습니다만 다시 세운다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등탑이 무너질 수 있다면은 그럼 새로 세워야겠죠. 그래, 등탑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진단이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 시기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무너질 수 있으면 새로 세워야 되는데 새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없애기로 했다. 게다가 지금 북한이 대북 전단 삐라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한 번만 더 날리게 되면 물리적 타격을 가하겠다라고 공갈 협박을 하니까 여기에 한국 정부가 굴복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북 전단 삐라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제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나섰고, 여기에 추가해서 북한한테 보너스를 하나 더 준 거죠. 그래서 애기봉 점탑, 이 김포의 크리스마스 트리, 북한 군인들이 보고 아, 저게 남한이구나, 남조선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아주 강력한 심리전 효과가 있는 이 점탑, 이것도 철거하기로 합니다. 특히 애기봉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북한군이 볼 때 대한민국은 얼마나 전기가 풍족하면 저런 데까지 저렇게 대규모로 전구를 달아서 트리를 만드나, 심리적 위압 효과가 상당히 컸던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야말로 난감하기 짝이 없는데, 대한민국이 말하고 있는, 정의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을 하려면 북한 정권은 평화적으로 해체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는 거죠. 레짐 체인지, 교체시켜야 되는데 북한 정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들과 공존하며 통일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은 한계 치닫고 있는, 이미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왜 이런 식으로 숨통을 터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과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의 의지가 있는가, 이거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건이고요. 게다가 이런 식으로 북한에 대해서 대북 굴욕적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된다면은 이제 한 가지 요구를 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 요구도 같이 들어줘야 됩니다. 이건 북한이 풀 패키지로 주장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북 전단 삐라 날리고 애기봉 점탑을 철거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건 시작이고요. 이제 다음번 요구도 북한에게 들어줘야 되는 수준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은 여전히 우리 쪽을 향해서 삐라를 날리고 있고요. 북한은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섞인 비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삐라 날리기를 못하게 하고 애기봉 크리스마스 트리도 헐어버리고,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굴욕적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 굴욕적이라는 건 문제가 왜 생기냐면요, 단순히 기분 내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은 깡패 국가, 로그 스테이트입니다. 이 깡패 국가 로그 스테이트라는 것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이빨을 더 드러내고 달려들게 돼 있는 체제를 깡패 국가라고 합니다. 지난 60년 동안 그랬고, 과거의 역대 정부에서 강하게 나오면, 한국 정부가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북한의 도발은 줄어들었고, 유화적으로 나갈수록 북한의 도발은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유화적으로, 심지어 굴욕적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은 북한은 한국을 더 우습게 보고 한국에 대한 긴장의 강도를 더 늘리게 되고 한국의 요구 사항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남과 북의 협상에서 한국이 전략적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도모할 만한 의사가 있다고 보십니까?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되는 게 헌법의 명령인데, 여기까지 한국 정부,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남북 문제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북한에 원하는 풀 패키지를 다 줘서는 안 되거든요.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국가 전략의 목표의식이 있다면은 적어도 이런 문제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애기봉 점탑 철거 문제나 대북전단 삐라 사실상의 중단 조치, 이런 것들은 이 두 가지 조치를 함께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구나. 남북 문제에서 우리가 우위에 서겠다, 전략적 우위에 서겠다는 그런 의지 자체가 없구나.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에 대한 것까지 바라지 않더라도 아예 남북 협상 과정에서도 전략적 실수를 하고 있다밖에 볼 수 없습니다. 월간조선 2014년 11월호에 보면 김정은의 건강 상태나 북한의 현 경제 상태로 봐서 3년 이상 버티기 힘들다라는 기사가 머리 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이런 시간상의 문제, 시기적인 문제들, 지금 어떤 타이밍, 어떤 시즌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문제의식이 있다면 더더군다나 헌법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북한의 변화 전략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제 끝났거든요. 다 한계 상황으로 가고 있고 안에서 골마 터지고 있기 때문에 황병서 등이 방남을 한 거라고 보여지고, 김정은의 건강 악화는 이것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미 한계까지 북한의 1920만 명이 영양 결핍 상태라고 하는 이런 한계 상황에서 김정은의 건강까지 악화된다면은 정말 저 체제가 오래 버티기 어렵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한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하기 위한 더 노력을, 엑셀레이팅을 밟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의 숨통을 터주고 있다. 북한에게 살 길을 열어주려고 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조치입니다. 적어도 북한의 핵 문제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이거 박근혜 대통령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번에 대북전단 삐라 여기에 대한 제한 조치 나가는 것, 그리고 특히 애기봉 점탑을 철거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바람직한 대북 전략이랄까,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헌법에 나와 있는 원칙대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위한 대화, 이건 절대 의미 없는 일입니다. 북한은 변하지 않고 있고 한국만 변화될 것을 북한이 요구해 온 게 지난 70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타이밍과 시즌에 서 있는지를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70년 내내 속고도 여전히 유화책으로 돌아서는 이런 근본적인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는 헌법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봐야 되는데, 통일 의지 박약이죠. 예전에 삼국 통일할 때 화랑도처럼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통일하겠다는 그 의지는 지금 북한은 있지만 한국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건 뭐냐면요, 과거에는 이런 유화책을 써도 됐어요. 왜냐하면은 타이밍, 시즌,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한계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끝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했는데 지금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타이밍, 이 시즌에서는 이미 한계로 가고 있는 평양 정권을 더 고립시키고 압박하고,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그걸 철저하게 막아내는 디터런스, 억지 정책이 필요한데, 이러한 고립, 압박, 억지, 이 삼박자 정책을 지금 써야 되는데 왜 하필 이때 공색으로 열어버리느냐, 왜 살길이 터지느냐, 이러한 타이밍과 시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제일 문제입니다. 역설적으로 김성욱 대표는 북한이 그만큼 멸망 직전이다, 지금이 매우 긴박한, 그러니까 크리티컬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까? 우리의 의지의 문제인데요, 김정은의 건강 이상은 이거는 결정적 변수입니다. 김정은의 건강이 앞으로 아무리 많이 버텨도 3년이라고 월간조선 머릿 기사로 나왔는데, 이걸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지금 김정은의 내부 장기나 하는 내분비계 이상, 면역체계 이상이 생겼다는 것은 아마 많은 언론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단순한 다리골절 혹은 염좌 정도가 아니라 안에 장기에 이상이 있다. 자, 그러면은 2008년부터 김정은이 사실상의 통치를 해왔다고 하는데, 자, 이런 김정은의 통치가 이제 6년 정도 들어서서 스트레스가 한계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자, 김정은의 건강은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은 많다, 더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공감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 북한 체제, 가뜩이나 경제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개혁 개방할 의지도 가능성도 없는 체제에서 수령 국제 체제의 수령의 건강이 악화된다면, 그러면은 북한은 더 한계 상황, 그야말로 코너로 갈 수밖에 없고요, 절벽 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고, 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앉아서 북한은 절대 그냥 망하지 않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통일이라는 것으로 체인지, 우리의 이런 상황들을 바꿔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일 의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아무리 두드려도 바위갈로 바위치기처럼 저 바위가 깨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깨질 기미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멍하고 있다, 그냥 넋놓고 있다가는 절대 바위는 저절로 깨지지 않습니다. 이때 고립, 압박,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철저히 억지, 막아내야죠. 전쟁이 싫다면 우리의 힘으로 이 도발을 작은 것부터 막아내야 큰 도발로 가지 않는다는 게 이게 전쟁 역사에 여실히 입증되어 있는 히스토리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억지, 압박, 고립, 이 기본적인 전략조차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은 통일 의지밖에 없다. 마무리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김성욱 대표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북한 급변 사태는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급변 사태는 이미 90년대 중후반에 북한 주민들 300만 명 대량 하사가 됐을 때 그때도 급변 사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급변 사태를 당시 김영삼 정부가 통일로 활용하지 못했죠. 그 당시에 뭐 공안 담당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때 김일성 죽고 북한에서 대량으로 사람들 굶어죽다 보니까 김정일 목을 따서 주겠다라고 중국에 있는 국정원 직원들 찾아다니는 사람까지 있었답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우리의 심리전은 물론 국정원의 대북 전략을 통해서 돈 줘서라도 북한 내부를 균열시킬 수 있고 상층부를 완전히 쪼개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통일 의지를 김영삼 대통령이 취하지 않았고 결국은 97년도에 IMF를 맡게 됐죠. 지금도 또 다른 기회입니다. 또 다른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안목이 있느냐,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통일이 대박이라는 목표점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 가기 위한 어떤 계단을 밟아가야 될지, 어떤 게이트 1, 게이트 2, 게이트 3 가운데 어떤 문을 통해서 그 통일 대박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A봉 점탑 철거라는 어이없는 대북 전략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급변 사태 어떻게 급변하면서 무너질지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